야, 그 얘기 좀 나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어서, 그러니까 네. 국토부에서 뭘 발표했죠? 네, 10월 말에 응. 실버스테이에 대한 부분은 실버스테이. 네, 신라스테이 같다. 실버스테이는 아니고 실버스테이라 그래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게 일부 있었어요. 3월 달에도. 또 하나 선택지라는 거 아까 노인 복지대 거. 네, 그렇죠. 별개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미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0월 말에 신에 발표를 한 건데. 실버스테이. 언제 도입돼요? 일단 12월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시범사업 공모를 하겠다, 일단. 네, 이제 그래서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20년간 임대를 해주면 이제 민간에서 짓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비용 자체를. 임대라는 거 땅? 땅, 그쵸. 네네. 그리고 이제 비용 자체를 사실은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엔 사실 비싸요. 더클래시 고백 같은 경우도 보증금 9억에 월 500, 600을 내야 되는 거고요. 평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내년에 오픈하는 롯데 호텔이 이제 하겠다 한 VL 웨스트, 여기도 제일 작은 게 50일 타입인데, 그게 7억에 250, 300 이런 정도니까. 비싼 게 뭐예요? 보증금? 보증금. 근데 그래봤자 그거 얼마 조그맣잖아요. 15평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제일 비싼 거는 적지만 어쨌건 그것도 2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교수님은 간단히 들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21억 내고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야, 실버스테이는 노인복지주택의 95% 그 밑으로 책정해라. 좀 더 저렴하게 해라. 95%면 뭐 저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건 이제 형식을 갖춘 거죠. 이제 그렇게 해라 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 위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임대긴 하지만 분양 팔았을 때 이게 덜 됐어, 덜 찼어. 그러면 유주택자도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이제 그 직계인 경우에는 임대로 또 해서 그 자식이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일본이 2011년에 도입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제도와 비슷해요. 이것도 국토교통청에서. 말 주셨으니까, 그럼 참, 말 나온 김에 일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64년 동경올림픽을 하고서 그때부터 고령사회에 들어갔고, 거의 60년 동안 사실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간 지 한 20년 됐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전 단계, 고령 전 단계, 고령, 고령 후기, 그 다음에 초고령까지 다 정말, 다양하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고령사회에서의 다양한 그런 주택, 어떤 다양한 형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일생으로 볼 때는 개인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전고령에서 고령, 후고령, 초고령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맞게 계속 주택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 실버 인더스트리는 저는 이제 생태계라고 보는데, 그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본다면, 우리는 아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료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노인양육시 이렇게 있는데, 일본 같으면은 이제 좀 어떤 걸로 좀 구분되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실버스테이와 비슷한 게 일본에 딱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만약에 얘기해 주신다면 일본은 어떤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민간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료 노인 홈, 이래서. 그러니까 홈인데 저는 제가 쓴 책에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일본인들에게도 돈이 없으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고급이다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처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저렴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같은 게 특별형은 노인홈이 있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고 이 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라고 해서 국토교통청에서 2011년에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조금 더 이것만큼 위에 유료 노인홈만큼 비싸지 않고 여기만큼 부대시설 다 갖추지 않고 서비스가 많지 않지만 들어갈 수 있는 노인들이 또 많을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서비스를 작게 해서 저렴하게 한 임대형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발표한 그 실버스테이랑 연결되는 약간 비슷한 명단이라고 합니다. 거가 이거죠. 네. 그 2011년 도입했다고 일본은. 일본은 네. 그래서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이걸 확 늘리는 거죠. 성공했어요. 일본. 그래서 한 3년 정도 늘어났고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네. 괜찮아요? 일본에서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유료 노인 호흡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나 뭐 서비스를 갖춰라 하는 게 적잖아요. 근데 전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평균 이제 나이가 어딜 가도 80이 넘는 거죠. 근데 여기는 24시간 케어 인력이 상주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 그러니까 이제 막 낙상, 골절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 문제점들도 있지만 어딘들 문제점은 없을 수 없고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는 지금 뭐 일단 그때 수요가 네, 많이 생긴 거를 또 맞습니다. 커버한 네,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 있듯이 또 일본도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네. 갭이 있을 뿐이지 글로 가시는 거잖아요. 28만 호 정도가 이미 공급이 돼서 하고 있고 이제는 시장에서 민간들도 각각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유료 노인 홈을 하던 데는 조금 더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일본의 단가이 세대가 이제 내년에 단가이 세대 그들이 이제 다 후기 고령자가 75세가 되는 게 2025년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야, 이들이 전부 다 후기 고령자가 되면 그 말은 국가의 재정 의료비 돌봄비가 올라갈 거니까 요즘 일본의 정책적인 키워드는 장수와 억제인 거예요. 다들 100세 시대 넘어가니까 오래 사는데 이들을 최대한 건강한 상태에서 나이 들게 하려면 예방을 잘해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움직임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예방하기 굉장히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차원에서 예방, 의학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 이런 주택 자체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에서도, 왜냐면 그들도 돈인 거거든요. 케어 인력이 들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도 예방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예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병을 뭐 암이든 뭐든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예후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 중간에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의료적인 차원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과 연계를 해서 또 이 실버타운 안에서 예방, 예후를 잘 하는 이게 전체가 아우러지는 게 헬스케어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유료 노인 홈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딱 잘라서 여기 액티브 시니어들이 들어가는 이런 곳이니까 요양원에 들어갈 법한 뭐 치매, 그다음에 뭐 휠체어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안 받을 거야. 이런 게 대세적인 이 마인드거든요. 한국 사람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급인데 그 안에 밑에 층은 이 케어 플로어가 있는 거죠. 그 룸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이 위에 액티브하게 살다가 내가 케어가 필요하면 방을 바꿔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딱 떨어지게 우리의 노인복지대가 똑같냐? 그러면 아닙니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나라에서 지정을 받은 곳은 보험도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또 이렇게 뭐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또 틀려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긴 이제 땅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분리돼갖고 상태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서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건 미국은 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CCRC 같은 네, CCRC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일본처럼 좁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지방 소멸리 경우 뻥뻥뻥 빈 데도 많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 좀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컴바인 해가지고 다양화시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까 그 셀버스 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료 노인 홈.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만들었던 그 서비스형 서비스형 주택이 우리나라 지금 10월 달에 발표한 실버스테이랑 좀 유사한 그런 건데, 노인 양로시설은 뭐 그것도 그냥 섞여 있죠. 노인 복지주택 그 네. 홈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네. 다양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점점 이렇게 사회가 이제 고령에서 고령화에서 고령에서 초고령에서 후고령에서 초고령 이렇게 쭉 바뀐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다양한 뭐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이 커지고 수요도 커지고 그러면서 또 인더스트리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 거니까
그런 게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 주신 거고, 거기에 정부가 일부는 좀 개입을 해서 그게 오히려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돕는 것이 복지 차원뿐만이 아니라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케어 비용 갖다 줄일 수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고, 한국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좀 더 특히 이제 일본은 우리가 좀 더 밀착해서 좀 이렇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우선 정서적으로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뭐 좁고 땅터리도 좁아가지고 뭐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같은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은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지자체가 워낙 발달된 데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보면 다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냥 다 애만 남은 서울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 뭐 지금 소멸을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출생도 잘 안 되지만 지방 소멸을 걱정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일본 외에 다양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같이 컴바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중국도 좀 갖다 들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스마트 양로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많거든요. 그냥 6대1, 6대1. 애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동안 애 하나만 낳았고, 부모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있으니까, 야, 애들한테 막 몰아준 건 되게 좋았는데, 소황제가 돼갖고 잘 자라고, 막 집도 막 잘 될 수 있으면 막 세이체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지가 6명을 키워야 되는 거야. 맞아요. 6대1 법칙이에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우리도 똑같아. 갑자기 애가 느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6명을 얘가 어떻게 다 케어해? 더군다나 땅덩 넓어갖고 다 뭐, 베이징 상하이 보냈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에는 다 노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뭐 복지사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스마트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가거든요. 온라인 병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방 소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온라인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갖다 활용을 해서 맞죠. 연결해서 하고, 지방병원, 서울병원 연결해서 병원의 생태계 만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로 이 병원 따로, 이 노인복지주택 따로가 아니라 그냥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병원도 가고 여기서 주거 공간 살기도 하는 거니까 이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20몇 개 갖다가 뭐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저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 노인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활발해진다. 그럼 병원이 이제 글로 가는 거지. 서울만 있어갖고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개인 병원들. 그래갖고 본인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생태계가, 그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중국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한국에 완빵에 다 해. 테스트를 안 해, 테스트를. 응? 29개 갑자기 할 게 아니고, 몇 군데 갖고 성공하는 것 같아 해갖고, 취선택해서 뭐가 잘못되고 됐는지 본 다음에 해야 돼요. 하면 무조건 그냥 뭐 정치적인 거 생각해서 그냥. 아까 89개소? 저는 그거는 시범 사업도 하긴 시범을 하는데 좀 제대로 하고, 맞죠. 제대로 하고, 좀 디자이너답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냥 뭐, 응? 또 지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게 정말 잘 디자인돼서 한번 하고 나서 무슨 뭐 그냥 애들 장난감 무슨 뭐 저기 저 집 짓기 하다가 부시고 다시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속도가 지금 엄청난데 50만 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없이 급해서 이제 막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애가 맞습니다. 시범 테스트 분명히 하고, 거기서 뭐 장단점 캐치 분명히 하고, 왜냐면 이거 융합이거든요. 네네. 그냥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헬스케어가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지금 스마트 그 다음에 이 디지털하고 IT가 다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하여간 서로도 잘 협의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면 안 돼,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얘기할 분들이 많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거 얘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 먹을 각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또 들을 귀가 국가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고. 국가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거 갖다가 의견들을 많이 내면 국가는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그냥 정치도 그렇고 너무 국민들 눈치 많이 보셔서 그러는데
이제 국회 정책 토론회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똑같은 주제예요. 앞으로 노인 주거 이 시설 시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 해보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제가 금융에서도 무슨 뭐 인슈테크닉 보험 포럼 할 때도 이 의사 선생님 왜 안 오시냐 이런 게 많이 했는데 같이 초대해야지. 몰라서 못 초대를 안 주시지.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해야 되고 같이 만들어야죠. 저는 부처도 이제는 금융, 보건복지부 뭐 그다음에 그 국토부 이럴 때 전부 와야 돼요. 안 오면 2만 원 빼세요. 삐 처리.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세미나 포럼 하잖아요. 반드시 다 와야 돼. 뭐 이를테면 그런 장을 좀 이런 국토부, 교수님이 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네. 그다음에 그 또 금융도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와야 돼요. 안 오면 실효적인 게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서 이게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저쪽에서 그거 아닌데 이러면 다 파토인데. 근데 요즘 흐름이 이 소비자의 니즈도 그렇고 이 노인복지주택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 자체 예전에는 그 좋은 건물 하나 잘 지어서 좋은 서비스, 호텔급 서비스 이러면 됐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그 안에 금융 상품이 같이 붙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의료 당연히 기본적으로 붙고요. 그러니까 의료와 연계는 뭐 기본, 그 다음에 내 재산 가지고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다 니즈가 있는. 근데 액티브 시니어가 사는 집이 있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양육실에 있든 아니면 뭐 주택에 있든 새로 생긴 뭐 실버스테이가 있든 했어. 그랬더니 딱 어떤 사람은 건진 연락이 안 온 거야.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또 세분이가 해서 좋아하죠. 당뇨 떨어지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팍팍 깎아줘. 보험료를. 그게 맞잖아요. 어? 네. 자기한테 이익인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언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장 강력한 지금 그 의료 개혁과 혁신의 그 인센티브 있는 데는 어느 회사냐? 보험회사야, 보험회사. 미국 유나이트 헬스고 중국의 평안보험이에요. 거기 평안 닥터가 있고, 유나이트 헬스 밑에 다 깔아서. 의료기관들이 혁신을 일으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험업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게 인센티브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허심탄회하게 다 마음 열고 국가적으로 이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갖다 차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같이 모아야 돼. 그럼 금융 당연히 아니 노인들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가고 다 혈당 팍팍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면 보험료 깎아주는 게 뭐가 이상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죠? 국가적으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상품들이 다 연계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분들도 더 인센티브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계가 돼갖고 경쟁력도 생기고 빅데이터도 쌓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개인에게도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좋고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 그게 팍팍 되면은 보험료 떨어지니까 거기 살아서 열심히 하면 맞죠. 양로시설에 그 도와주는 분이 많이 안 필요해. 장기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100살인데 건강 수명은 지금 그 정도 안 되거든요. 당연히 좋잖아요. 비용 주니까 개인 좋아, 시설주 좋아, 금융 보험상 회사 좋아, 국가 차원에서 국가 좋아. 사회부장비 억제되니까 1타 4피야. 안 그래요? 우리 그 헬스케어 실버타운 융복학 포럼 학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시민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이런 시민단체가 필요해, 이제. 이런 시민단체가 필요해요. 그동안 시민단체 역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시민단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앞으로 중요한 거, 개인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산을 갖다 줄일 수 있고, 예산 줄이는 거, 지금 예산 때문에, 적자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그 다음에, 모든 부채잖아. 이게 왜 부채 계속 늘려요? 부채 줄이는 시민단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정말 주장하고 싶어요.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 부채만 늘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좀 그런 차원에서 그게 결국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자녀들 앞으로 고생시키지 않고 애들 나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다음 세대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애들이 네. 결혼하겠어요?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제가 흥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중요한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1단계 계속 네. 설명을 좀 나눴는데 또 다음에 우리가 좀 디테일한 일본 네.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 그래요. 어떻게 발전됐고 생태가 얼마큼 풍부해진지 저는 그 생태라고 생각하거든.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